자, 오늘은 테슬라 중국의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부터 테슬라의 새로운 소통 방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글로벌 행보, 그리고 2026년 테슬라, 일론의 계획, 또 마지막으로 메타 소식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중국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국 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자동차 보조금을 연장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트리플 스택, 그러니까 세 가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잘만 활용하면 우리 돈으로 최대 9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보면요. 보상 판매 혜택입니다. 타던 차를 넘기고 새 차를 살 때 주는 지원금이죠. 특히 오래된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바꾸면 지방 보조금까지 합쳐서 최대 3만 5천 위안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최신 모델로 바꿀 때도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교체 수요가 상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저금리나 무이자 할부 같은 금융 지원, 그리고 내가 낸 소득세에서 차값의 일부를 깎아주는 세금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똑똑한 차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행 거리가 600km 이상이거나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OTA 기능, 그리고 이제 L2 플러스라고 불리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간 차에는 추가 보너스를 줍니다. 이건 테슬라의 FSD,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 중국 내 테슬라 보급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내부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이번에 투자자 관계 사이트인 IR 그 웹사이트에 인도량 컨센서스라는 그런 걸 처음 공개했는데요. 컨센서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전문가가 예상한 실적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자료를 대형 기관들에게만 슬쩍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 볼 수 있게 공식적으로 게시한 거죠. 테슬라가 밝힌 2025년 4분기 예상 인도량은 약 42만 2천 대 정도 됩니다. 사실 블룸버그 같은 외부 기관들은 44만 대 정도로 눈높이를 높게 잡고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직접 우리가 볼 땐 42만 대 정도가 적당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건 나중에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받을 충격을 미리 방지하려는 그런 방패 같은 그 조치로도 보이네요. 비록 그 차량 판매 성장세는 예전보다 조금 주춤해진 게 사실인데요. 에너지 사업은 정말 놀라워요. ESS라고 부르는 거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제 이 배치가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 확실히 변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소식인데요. 일론은 최근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와 긴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2026년 3월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스마트 교통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행사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달릴 수 있게 법을 만들고 규제를 고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 테슬라를 위해 자율주행 법안을 앞당겨 검토한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론은 이제 단순히 기업 총수를 넘어 국가 정상들과 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기술 외교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주로 한번 가볼게요. 스페이스X의 놀라운 행보부터 볼게요. 스페이스X가 미국 그 우주군과 손을 잡고 밀넷이라는 군사용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들만 쓰는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우주 인터넷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망은 지구와 가까운 저궤도에 480개의 위성을 띄워서 만드는데요. 보안이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인증한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고요. 전자기 충격인 이제 EMP나 물리적인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위성끼리 레이저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 파괴되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 통신이 끊기지 않겠죠.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에 약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정도로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핵심입니다. 우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보면요. 일론은 그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 버전 3의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로켓이 땅을 박차고 오르는 힘인 추력을 무려 10,000톤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류를 달에 보냈던 그 세턴 5호 로켓보다 3배나 더 강력한 힘입니다. 이렇게 힘이 세지면 뭐가 좋을까요?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짐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요. 결국 화성 이주나 대규모 우주 산업이 현실화되는 시점도 훨씬 빨라지는 거죠. 랩터3라는 더 가볍고 강력한 엔진이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2025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2026년에는 우리가 투자 중인 기업들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방금 잠시 살펴봤던 스페이스X 소식을 연결해서 보면요. 스페이스X는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인 스타쉽의 그 버전 3죠. 세 번째 버전과 차세대 랩터 엔진을 랩터 3죠. 처음으로 발사할 계획이에요. 화성 이주와 달 착륙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순간인데요. 여기에 집에서도 광랜 수준의 속도를 누릴 수 있는 또 3세대 스타링크 위성도 쏘아 올립니다. 특히 많은 분이 기다리는 소식인데 스타링크나 이제 스페이스X 전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IPO 가능성도 이때 본격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우주에서 내려와서 우리 몸과 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요. 일론의 뇌과학 기업 그 뉴럴링크죠. 뉴럴링크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분들에게 빛을 되찾아주는 블라인드 사이트 칩 이식을 시작합니다. 또 사지가 마비된 분들이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텔레파시 기술도 더 널리 보급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보면 2026년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는데요. 완전히 그 자동차 회사로 보기보다는 완전 그 AI 기업으로 이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4월부터는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로보택시 전용 모델 사이버캡 생산이 시작되고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 즉 감독 없는 FSD가 출시되는 그 시점이죠. 또 집안일이나 공장 일을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3세대 모델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요. 전기 트럭인 세미 트럭이죠. 세미도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물류 현장에 투입됩니다. 여기에 압도적인 성능의 신형 로드스터와 또 더 커진 거대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3까지 나오면서 에너지 사업에도 큰 수익을 낼 준비를 마쳤고요. 교통혁명은 땅 밑에서도 일어나는데 일론의 터널 굴착 회사죠. 그 보링 컴퍼니는 내슈빌 시내와 또 공항을 잇는 지하 터널의 첫 구간을 개통합니다. 라스베가스 공항 터널도 문을 여는데요. 시간당 2만 명을 우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실어 나르게 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두뇌 AI인데요. 일론의 인공지능 기업이죠. xAI는 세계 최강의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2를 가동하고 현존하는 AI 모델을 압도할 그록5를 출시합니다. 이 똑똑한 AI는 테슬라 차량에 통합되어 진정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X앱 안에서 결제와 송금을 담당하는 X머니 서비스로 금융 생태계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자, 2026년은 머스크의 AI 지능과 통신망, 그리고 강력한 하드웨어가 하나로 묶이며 거대한 제국이 완성되는 해예요. 자동차 판매를 넘어 로보택시, 에너지, 금융 등 수익 구조가 아주 다양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지하 터널을 이용하거나 뇌 칩의 기적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테슬라가 진짜 로봇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메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메타가 AI 업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그 싱가포르의 초고속 성장 기업인 마누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 결정은 메타가 AI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도대체 마누스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 회사는 출시된 지 딱 8개월 만에 연간 구독 매출, 그러니까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록을 세운 셈이죠.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곳인데, 텐센트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실력을 키워온 알짜배기 기업이에요. 마누스의 핵심 기술은 단순히 대화만 하는 AI가 아니라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챗봇은 질문에 대답만 해주지만, 에이전트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끝내버리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나 복잡한 코딩, 데이터 분석,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AI가 알아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실제로 일을 처리해주는 방식이죠. 정확한 인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수조 원 단위의 초대형 거래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왓츠앱 인수 이후 메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니 메타가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이제 마누스의 이 강력한 기술은 우리가 매일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왓츠앱 속에 그대로 녹아들 예정이에요. 이번 인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AI가 말하는 단계를 넘어서 행동하는 단계인 그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오픈 AI나 구글 같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마누스의 핵심 인재와 기술을 통째로 흡수한 거죠. 최근에 메타가 투자했던 다른 AI 기술들과 함께 마누스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지면서 메타만의 완벽한 AI 서비스 생태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리 장투파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투자 포인트도 있는데요. 마누스는 이미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던 회사라 메타가 AI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비를 수익으로 바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테슬라가 자동차나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육체를 가진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구현한다면, 메타는 인터넷과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소프트웨어 세상 속에서 우리 대신 일해주는 지능형 AI를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두 거인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행동하는 AI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흡수되는 이런 흐름은 현재 AI 기술 경쟁이 국경을 넘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보여줍니다. 메타가 이번 인수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것이 메타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